자, 우리 수업은 다 알고 들어왔죠? 과목 이름이 스포츠 이벤트 기획론. 여러분들 스포츠 산업학과 전공생들 수업 중에서는 가장 실무에 가까운 수업이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기획서를 만드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기획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요. 한 장씩 넘어가면서 우선 OT니까 오늘은 빨리 끝나는데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이 수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모였고 그리고 뭐 그래서 그룹 과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룹 과제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과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과하게 시키지 않고 다만 이 수업은 어쨌든 실무를 배운다는 측면에 좀 더 그 포커스가 맞춰진 거라서 선생님이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스포츠 이벤트 기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처음 체육을 공부하던 시절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스포츠라는 걸 처음 접했던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를 생각해 보면 그 시절과 지금의 한 40년 뒤의 지금의 모습은 스포츠 이벤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향점도 많이 바뀌었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고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올림픽과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렸을 때 보던 올림픽, 아시안 게임 형태가 아니면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왜 바뀌는지에 대한 이슈 등도 점검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의 이슈는 이건데 다음의 이슈는 무엇이 될까라는 것도 한번 예측하거나 추정해보는 뭐 토론의 시간도 간단하게 가질 겁니다. 그래서 뭐 모여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모여서 토론하기는 힘들고요. 선생님이 주제를 던져놓고 얘기하고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정도, 답변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어쨌든 이게 실무형 수업이기 때문에 기획안을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기 많은 인원이 지금 50명이거든요. 우리가 꽉 찼어요. 한 명 그 빈자리 없이 꽉 50명이 채워졌는데 50명이 뭐 2명, 3명 나와서 발표를 하면 그것만 해도 수업 시간을 한 3, 4주 이상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에는 스포츠 이벤트 기획론 수업에서 발표 수업이나 과제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발표 수업은 여기 나와서 발표하는 건 없고요. 다만 한 3명씩 자유롭게 2명에서 3명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에 4명까지 최대한 허락을 해줄게요.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기획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 5분짜리 그냥 찍어오기. 발표 영상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스포츠 이벤트에 본인이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블로그 찍듯이 브이로그 찍듯이 찍어서 소개하는 것도 상관없고요. 다양한 형태로 과제물을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5분짜리 영상인데 주제를 잡아서 토픽을 잡아서 발표하는 영상 5분도 상관없고 아니면 본인이 어디 참가하거나 스태프로 참여하거나 실제로 운동 선수로 참여하는 거에 브이로그를 찍어서 그 이벤트를 소개하는 영상도 상관없고요. 다만 그냥 단순 소개는 아니고 소개를 하되 그 이벤트에 대한 비평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발표 수업은 대체할 거예요. 여기 다 모여서 서서 일일이 발표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식으로 대체할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은 밑에 내려가 보면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 다음에 발표 과제가 10점, 10점이에요. 비중이 많이 높진 않아요. 그냥 재미있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지. 이거 열심히 해서 콘테스트 하듯이 경연을 시켜서 내가 점수 많이 주겠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발표 10점, 출석, 그리고 나서 과제물 10점. 과제는 개인 과제예요. 개인 과제고 그래서 개인 과제도 역시나
뭐 통계를 내고 아니면 뭘 조사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쓰는 것보다는 본인이 경험했던 것 아니면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레포트 쓰는 정도입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교수자마다의 가치관이나 그런 게 좀 달라서 그런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해서 나 공부했어요 티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좀 더 관심이 있고 그것만큼은 내가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과목들을 듣겠지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공부 잘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옆에 친구보다 잘 알아 라는 티만 좀 내주면 돼요. 만약에 특정 종목에 본인이 생활체육 대회 선수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거야. 그러면 그 대회에서 내가 왜 이걸 선수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 에세이를 쓰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비평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나서 어떤 특정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이벤트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등등 그런 얘기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뭐 절대평가처럼 아니면 또는 상대평가처럼 뭔가 지식을 딱 정해놓고 이거 맞으면 몇 점, 이거 못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표나 과제가 비중이 배점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이클래스에서 온라인으로 서술형, 논술형으로 볼 겁니다. 서술형, 논술형으로. 그리고 기말고사는 사지선다형, 선다형, 그리고 단답형 문제를 선생님이랑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를 단답형하고 선다형으로 시험 볼 거예요. 30문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공부할 게 많은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중간고사 서술형은 선생님이 예상 문제 4개를 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2문제만 무작위로 냅니다. 개인별로 2문제가 무작위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2문제를 골라서 그 중에 골라서 그냥 이 클래스에 올려놓으면 집에서, 커피숍에서, 도서관에서 등등 인터넷만 연결되는 곳이라면 거기 앉아서 혼자 쓰면 됩니다. 알겠죠? 4문제를 준다는 건 뭐예요? 공부 미리 열심히 해서 잘 쓰란 얘기야. 그리고 우리 학교가 전산에서 이 클래스에서 시험을 보면요. 이제는 표절 검사 기능이 다 있어요. 심지어 GPT도 표절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한다고 GPT에 그대로 물어보고 준비를 해서 그대로 그거 쓰잖아요. 그러면 표절로 아웃. 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건 좋아. 공부한 다음에 자기 말로 바꿨어야지. 자기 말로 바꿨어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바꿨어야지. 그대로 보고 베껴 쓰잖아요. 이제는 검사하는 사람도 기술이 좋아져서요. 그거 다 잡아내요. 이거 GPT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거다. GPT는 서버 한 대고 쉽게 얘기해서 서버 한 대고 사람은 여러 명인데 똑같은 질문하면 그거를 뭐 50가지 100가지로 나눠서 알려주겠어요? 똑같은 거 다 똑같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할 때 이용하고 선생님이 예상 문제 4개 주면 이게 선생님은 교재는 따로 쓰지 않아요. 교재를 참고하는 교재는 있으나 교재를 따로 쓰지 않고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과 포함해서 여러분이 뭐 요즘은 어쨌든 간에 AI 이용해서 공부하는 게 확실히 쉬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분명히. 교재를 공부하는 것보단 분명히 시간을 줄이거든요. 이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다만 그걸 그대로 쓰는 건 문제지. 그걸 가져다가 공부하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잘 쓰면 됩니다. 다시 말을 바꾸어서.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기말고사는 선생님이 15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늘 OT 끝나고 중간고사 그리고 뭐 연휴 있으면 한 번,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까지는 사실 15주 수업이지만 실제 수업은 11주 정도 할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11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주었던 자료들을 싹 모아서 선생님이 커팅을 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범위를 딱 추려서 다시 줍니다. 그것만 공부하면 기말고사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라고 해서 전부 다 공부해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자율적인 공부를 좀 더 좋아합니다.
시험은 시험 문제, 시험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수업이 정말 필요했고 자기한테 유용했다면 시험이 아니더라도 공부했어야 돼. 시험이 아니더라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간섭하고 싶진 않아. 다만 선생님이 여기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 중에서 누군가는 A를 가져가야 되고 누군가는 B를 가져가야 되고 누군가는 C를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규율에 맞추어서 A, B, C를 나눈다는 정도이지 나는 여러분들을 지식 수준 가지고 누군 1등이고 누군 꼴등이다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학교가 그렇게 해서 성적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따를 뿐이에요. 따를 뿐이야. 그런 관점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시험 범위 잘라서 다 줄 거고요. 각자 개인 공부는 대학교 때의 개인 공부는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알아서들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몇 학번일 것 같아요? 나 몇 학번일 것 같아? 선생님 몇 학번이고요? 상상이 될까? 선생님 99학번입니다. 99학번이고요. 선생님 이 학교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 27년이잖아요. 27년? 맞나? 27년이지. 26년이니까. 횟수로 27년인데 27년 중에 강사 생활하는 거는 올해로 17년 차예요. 강사 생활 17년 차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 학교에 태권도 학과를 졸업을 했고 석사, 박사는 산업경영을 했어요. 석사, 박사는 산업경영을 했고 그래서 그 태권도 학과에서도 산업경영하고 관련된 과목을 태권도장 경영이라던가 태권도 행정 같은 걸 가르치고 또 산업학과에서는 이렇게 뭐 산업학과는 다 산업 경영 관련 과목이니까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내 후배님들은 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공부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25년, 27년 여기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풀어놓을 때 더 잘해. 내 경험은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점수를 막 타이트하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성적 평가일 뿐이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경험이 많습니다. 학부 다닐 때는 알바도 뭐 전공이 학부 때는 태권도여서 뭐 태권도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영장, 웨이트장, 스키장 등등 알바 다 했었고 그리고 학부 중간에 외국 나가서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외국에서 스포츠센터에서 알바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석사, 박사 들어올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생각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동일하다고 봐요. 유행하는 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다면 선생님이 꾸준히 알려줄 거예요. 꾸준히 알려줄 거고 특히나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그 안타까운 부분은 일반적인 종합대에 비해서 환경이 매우 제한적이야. 종합대는 과가 많죠. 과도 많고 공부할 수업도 많아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해가면서 자기 미래를 조금씩 깎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체대는 그러지 못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만들어 주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할 겁니다. 해외에서는 대학생들이 요즘에 어떻게 공부하더라. 그 해외 체육계열 학생들은 어떤 활동들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스포츠 이벤트라는 과목에 맞추어서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발표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15주 되게 빠듯해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른 수업들에서도 발표 수업 많이 하죠. 발표 수업 많이 할 거야. 최소한 뭐 한 학기에 6과목, 5과목 신청해 놓으면 그중에 한두 과목 이상은 분명히 할 거고 그리고 그룹끼리 모여서 물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겠지만 그래도 의견 조율을 하다 보면 시간 흐르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스트레스를 나까지 주기 싫어. 나까지 주기 싫어.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 수업은 발표는 아니고 그냥 영상 찍어서 그리고 정말 마음 맞는 친구들
2명, 3명, 4명 해서 같이 작성하는 걸로 대신에 그 내용의 경중이 너무 차이 나면 점수 배점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발표 그 그룹 과제는 10점으로 제한한 거예요. 최대한 개인 점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업 내용의 실제적인 우리 수업하고 관련된 내용은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하면서 얘기하면 되니까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 이용해요. 항상 링크를 이 클래스 1주차 수업 자료, 뭐 2주차 수업 자료 이렇게 올려요. 지금도 이 클래스의 1주차 강의 자료라고 해서 올라가 있는데 다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뭐 저장해 놓고 봐도 되고요. 여기에 우리 수업 말고 이 수업 말고도 선생님이 수업하는 다른 학교 수업들까지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창업도 가르치고 뭐 스포츠 외교도 가르치고 스포츠 경제학도 가르치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지금 이번 학기에. 그래서 다른 학교 수업들도 막 올라와요. 다 공개를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과 정보 취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고 싶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편한 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평가 방법 얘기했고 실제 수업은 다음 주에 할 거고 선생님 그 아마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거 선생님 좀 바꿔놨어요. 선생님 수업이 워낙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선생님 개인 전화랑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메일은 joey21kdh@gmail.com이고 전화번호는 010-4082-9977 그리고 화수목에는 항상 선생님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에 항상 있고요. 여기 필승관 3층에 운동역학 전공은 아닌데 운동역학실에 강사들 모여있는 연구실에 선생님 책상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화수목에는 항상 있으니까 뭐 면담하고 싶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이 꼭 이 수업 아니어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창피한 얘기지만 학교 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아서 뭐 선생님 알바는 어떻게 할까요? 뭐 학교 석사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뭐 별의별 면담이 자주 와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히 쑥스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문자 먼저 남기고 무슨 어디 학교 왜냐면 내가 또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무슨 수업 듣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해서 면담 신청하고 시간 맞추면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겠죠. 충분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사항 있어요? 질문 사항. 질문할 거 없어요? 이번 주 첫 주 수업인데 다른 수업들도 일찍 끝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일찍 가서 밥 먹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자 잠깐만 그리고 중요한 얘기 있어요.